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업계획서의 예제 샘플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PSST의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 샘플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번에 PSST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다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프로블럼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로블럼과 솔루션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제를 보고요. 그 다음 스케일업이라든가 팀빌딩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제를 좀 보면은 바로 이제 감을 좀 익히실 수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받아보시면은 이제 일반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쓰셔야 돼요. 제목에서부터 벌써 심사위원들이 읽고 싶은, 혹은, 이거 참 신하다, 혹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겠는데,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제목을 먼저 뽑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뽑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고객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딱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음, 뭐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또 막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빅데이터 그럼 복잡하진 않지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뭐 AI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콕 집어가지고서 그 제품 서비스를 제목만 봐도 이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전력.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전력이라면은 0.1mW를 얘기하는 건지 1mW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숫자를 써요. 7mW의 저전력 태그 기반 이렇게 숫자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양방향 상시 동작 통신 기술의 자동 출별 시스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 방식은 저전력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전력, 그다음에 뭐 고효율, 고효율이 얼마인지 고효율이야. 사람마다 고효율의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 방식 잘못 쓴 거예요. 여기서도 잘못 쓴 겁니다, 지금. 이거 양식을 쓰시는 분이 사업계획서 안 써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전력은 정확하게 얼마를 저전력을 하는지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제목에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 고강도. 그럼 고강도가 얼마를 얘기하는지를 고강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메가파스칼, 고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능의 어떤 특장점이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계량화, 숫자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완전 방수. 완전 방수라는 게 이게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5m 이하에서 10m 이하에서 뭐 10분을 버티는 건지 이런 방수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L0 혹은 L2 뭐 이렇게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수의 성능에 대해서. 그럼 그 성능의 수치를 써주셔야지. 완전 방수라고 하면 이게 생활 방수의 완전 방수인지 수심 1m에서의 완전 방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음. 이런 표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쵸? 하여튼, 이건 뭐, 하여튼, 어쨌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양식을 이런 식으로 써라는 거지. 요 표현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완전 방수가 아니고, 방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방수의 어떤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예로 전압신호 변환 공학식 힘 측정 방식을 기반한 저가형.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가형. 저가가 얼마를 저가는 거예요? 1,000원을 저가라는 건지 500원을 저가라고 하는 건지. 그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기존 대비 50%. 그럼 기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숫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전압신호 변환 광학식 힘 측정 방식.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걸 아마 영어를 한글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줄이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좀 들어봐야 이 기술이 뭔지를 좀 알고서 좀 줄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못 줄여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저가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쵸? 다축 힘 센서. 다축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2축을 얘기해요? 3축, 4축, 5축. 축이 여러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3축이다, 4축이다 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뭐 3축 이상, 2축 이상 이렇게 써야겠죠. 그 실시간이라면 딜레이 타임이 없는지 정말.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물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질문이 날아가는 거죠. 자, 실시간이라면 딜레이 타임이 없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딜레이 타임이 없어야겠죠. 몇 밀리세크 이내. 미리세크. 여러분들 이제 미리세크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빠른 정도라면 잘 못 느껴요,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몇 밀리세크나 혹은 뭐 세크냐, 아니면은 뭐 1분이냐, 2분이냐, 뭐 이런 실시간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실시간에 대한 정의를 앞에다 써야죠. 1 밀리세크 이내, 뭐 1초 이내,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그 서비스가 뭔지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의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뭘 하려고 할지 그거를 쓰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쵸? 그때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기능이 뭐다. 핵심적인 기능을 넣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능이 막 10가지야.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 1, 2, 3 정도 쓰면 됩니다. 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에 대한 정의.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누가 쓸 건지가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40대 남자 이렇게 요즘은 얘기 안 합니다. 40대 강남에 살고 40대의 소득 수준이 뭐 2억 이상의 뭐 한 3만 명 대상. 왜냐면 통계청 보면 강남에 뭐 40대가 몇 명 사는지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명확하게 집어줄수록 잘 타겟팅한 건데 그런 숫자들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자꾸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별화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경쟁사 대비, 그쵸? 혹은 경쟁 제품이나 경쟁사가 없어. 혹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쟁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기업들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게임기 회사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나이키는 뭐 아디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예요. 바로 아웃이에요. 시장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가 제일 어려워하세요.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목표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가 나오면 참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그 멘토링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없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심사위원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서 안 나오는 시장을 심사위원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해요? 그럼 그럴 순 없죠. 여러분들도 시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규모를.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직접. 음. 진짜 제가 이거를 계산하라고 좀 다그쳐가지고 만들어내신 분이 계세요. 옛날에 이 스포츠 댄스 여성분들이 스포츠 댄스 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왕관, 코로나 요즘 뭐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왕관. 그 왕관 이렇게 예쁜 화관을 쓰면서 스포츠 댄스를 추시는데 이게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어디 나오질 않으니까. 그 제가 막 다그쳐가지고서 그분 한 일주일인가 제가 괴롭혀가지고 그걸 계산해 냈어요. 한, 대략 한 70억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작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걸 국산화하고 싶은 거예요. 전량 일본에서 수입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구를, 그 대한체육회인가 뭐 어디 공단에서 얻어가지고서, 거기에 스포츠 댄스의 반은 여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왜냐면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긴 하지만, 반은 여성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막 계산해서 한 개에 30만원 막 이렇게 계산했더니 7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자, 심사위원들 중에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본인들도 모르거든, 그 시장. 그럼 개발한 사람이 여러분이 최초인 거예요. 그게 맞던 틀리던. 그걸 근간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뭐 틀렸든지 맞았든지 검산을 해내겠죠. 그러나 이제 관심사가 많이 없으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여러분만 계산해낸 거예요. 그건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음.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누가 추산한 게 없는데? 해외 시장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시장 분석을 해주는 보고서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비싸요.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큰, 뭐 800만 원, 1000만 원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시장 하나 알아보려고 500, 800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서 안 나오면 그냥 추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어차피 자기도 몰라요. 음, 음.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템 처음 보니까.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쓸 때 항상 여러분 정량화할 수 있는 표현들은 정량화 하십시오. 보세요. 뭐 로봇에 대한 거네요. 시장 점유율 로봇 집산.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문장을 썼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개괄식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쓰면 더 좋습니다. 더 짧게. 근데 이제 뭐 약간 이 정도의 문장은 괜찮아요. 근데 아주 긴 문장을 하면은 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럴 때는 문장일 때는 이렇게 굵은 볼드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혹은 색깔까지 좀 넣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주면 좋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사업객서를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훑어요. 그러면 주요한 키워드를 탁탁탁탁 체크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 여러분들 차별성을 벌써 이렇게 딱 표시해놨구나. 자, 이런 거 잘못됐죠? 가볍고 저렴한.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저렴한지 몰라요. 이런 표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자, 이제 국내 목표 시장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추산을 했으면 가로 열고 이거는 창업자의 추산 혹은 어디서 인용했으면 인용된 곳 이걸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걸 안 썼죠? 그럼 추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로 열고 뭐 창업자가 추론했다 혹은 어떤 문헌에서 인터넷에서 베꼈다 그거 이거 쓴 겁니다. 자, 문제인식.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관점으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즉 제품이 있었을 때 현재 존재하는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혹은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거칠 수도 있잖아요. 베타 버전 정도. 그러면 그걸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뭔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게 심사위원들한테 더 어필이 잘 돼요. 돈 받아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 학교는 다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투자를 이미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넣어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이죠. 자, 그럼 경쟁자는 없는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전의 시간. 죄송합니다. 전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중복이 자꾸 되니까 제가 좀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읽어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다 숫자를 표기하죠? 8조 원. 이런 거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약 10%. 그렇죠? 선도기업은 뭐 이런 기업이 있다. 대부분 광학 방식이다. 힘센서 방식은 없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광학식이니까 난 힘센서 방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 모두가 박사학위 잘해요. 무조건 뽑히겠네. 네. 자, 이걸 만들 수 있냐? 이런 건데 뭐 자체 제작에 공학 박사들이 창업을 했으니까 뭐 뽑아주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웃소싱을 하던 개발자들이니까.
자, 이런 양식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제품이 없었어. 고객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만났으니까 빈 공간?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뽑아낸 거라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은 알고 만드느냐, 이 제품을. 그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또 개선할 건지, 혹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 건지, 이것들의 내용이 들어간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 제품하고도 경쟁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도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이 다 이루어질 거고, 소비자들이 또 기능이 좋다고 해서 디자인 때문에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디자인으로 확보할 건지, 마케팅적으로 할 건지, 뭐,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시장에서 음, 쓰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 자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블로그 마케팅, 뭐 SNS 마케팅 이런 거긴 한데 요즘은 SNS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홍수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쌈박한 음, 뭐 예를 들면 뭐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하는 건 불법이구나. 네. 하여튼 뭐 뭔가 방법들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뭐 엽기적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로 이제 똑같은 이제 힘센서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 어떤 분의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했나 봐요. 잘 됐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같이 이제 이공계들은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공계가 아니신 분들이 이 예제 샘플들을 이걸 보면서 이게 딱 감이 잡히실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오늘 멘토링 하신 분들도 다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제 샘플을 보내줘도 참 깝깝한 거죠. 그죠? 자,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하고 중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쭉 보기만 해도 아마 눈에 쏙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봐도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특히나 이게 이공계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뽑아요. 일단 자, 성장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업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요 자금과 조달 방법을 작성하고가 아니에요. 어. 요거 하나 만들려고 요 스케일업을 짜는 게 아니에요, 요거. 스케일업은 초기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그 시점까지 2년이든 3년이든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시제품을 만드는 여기 1년 차를 따로 또 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3년 짤 때 1년 차, 2년 차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1년 차에는 시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 그거에 한해서 또다시 밑에다가 쓸지언정 여러분,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은 2년이든 3년이든 여러분들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는 시장에 그 시점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1년 차에는 뭐 여기서 받은 지원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기타 등등의 돈을 가지고서 시제품 개발하고 초기 한 8개월짜리니까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창업 사업이.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뭐 시제품 만들다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초기 마케팅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예제가 들어있나요? 들어있네요. 뭐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유치 뭐 이렇게 좀 똑같이 뺏기세요. 똑같이 뺏겨서 이렇게 약간 좀 숫자 바꾸고 뭐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일단 쓰는 거죠. 자, 팀 창업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팀 자랑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하고 팀원들 자랑.
뭐 학력, 경력, 실력 뭐든지 자랑하면 좋죠. 근데 박사가 창업을 한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 뽑혔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작성한 건 아니고 도약 패키지 사업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운받아서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작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창업 사업계획서의 작성 가이드, 즉 PSST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서술 방식,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풀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PSS 방식의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작성된다. 이제 이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기저에 깔려 있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용이 나중에 서류 평가가 끝나고 나면 발표 평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밑바탕을 조금 한 번은 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하고 창업 사업 계획서 PSST 양식의 작성 가이드를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메일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멘토링도 필요하시면은 신청하셔서 하면 됩니다. 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